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식사하셨나요? 라는 안부 인사를 건네곤 하는데요. 이곳에 따뜻한 밥 한 끼로 청소년들의 안부를 묻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원주 교육복지 네트워크 물고의 이사장으로 있었고요. 이사장을 내려놓고 지금 지역 아동센터만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교리업차는 담당 이사로 있습니다. 부모 상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강사들 그리고 이제 교사 우리 실무자들 상담이라든지 다양한 복지 혜택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예. 눈물이 날 때 아무도 너의 곁에 없다고 느낄 때 기억해 혼자가 아닌 걸 세상이 늘 외롭게 해도 이젠 외로워도 슬퍼도 의지는 말 없이 널 안아줄게 너의 얘기를 들어줄게 돌아봐 내가 있을게 네가 흘린 눈물 모두 닦아줄게 너의 외로움도 온기와 위로를 전하는 이창열 씨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에는 시민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거나 다양한 예술 공연이 열리는 문화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수상한 트럭 한 대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창렬 씨가 운영하는 개구리 밥차였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구리가 청소년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개구리 밥차라는 이름을 짓고 그들을 위한 공간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원주가 청소년 자살률, 성폭력 이것이 전국에서 거의 손꼽을 정도로 이제 많이 발생돼요. 근데 그들을 위한 실제로 도움의 손길들은 기관들은 많이 없죠. 또 이제 이런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이 청소년들은 이제 기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 나서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밥을 통해서 만나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개구리 밥차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바쁜 하루를 보내고 한숨 돌릴 늦은 오후. 창렬 씨와 자원봉사자들은 8년 전부터 밥차를 운영했는데요. 이제껏 쌓아온 노하우로 분주하게 움직인 후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어디 가는 중이야? 학원에 두시간 늦게 가는 거야. 출발부터 지금까지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었는데요. 맨 처음에 장미원에서 열겠다 했더니 새로운 그 위해 시설? 한도 시청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냥 경찰서에서 이 사실을 알고 방범대원 거기 이제 하여튼 그 건물이 있어요. 그 앞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해서 했습니다. 했더니 나중에 원주시 그 여성가족과 이제 과장님도 오시고 해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인식이 별로 안 좋았는데 나중에는 우리 의도를 알고 다 같이 참여하게 된 거죠. 코로나와 후원 문제로 잠시 멈췄던 시기를 거쳐 두 번째 시작을 맞이한 개구리 밥차. 그저 청소년을 위하는 마음 단 하나로 모인 다양한 사람들의 손길이 닿아 다시 시동이 켜지고 불을 밝히며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했는데 불구하고
4명의 아이들이 미리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소식을 알았는지. 예, 그래서 참 고맙다고. 또 잘 먹어줘서 고맙다고 얘기도 하고. 예. 아이들이 오면 아는 척만 하고 이름도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밥만 맛있게 먹고 갈 수 있도록 1차적인 것은. 그리고 관계를 얼마큼 충족시키느냐에 따라서 이름도 물어볼 거고 힘든 건 없니라는 것도 물어볼 거고요. 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아니 하면서 이제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꼭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예. 우리 영주 쌤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선배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자원봉사자 수급이에요. 원주의 시민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를 조직하고 교육시키고 그들이 이제 나서서 자원봉사하는 것이 참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좀 쉽지 않아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청소년들을 정말 위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조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른들이라면 한 번씩 이렇게 시간을 내는 것도 보람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씩 그 봉사 쪽에서 나사가 빠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매일 행복하게 살 수 있죠. 밥차의 메인이 되는 음식은 친환경 로컬 푸드를 취급하는 협동조합에서 조리와 배달까지 이루어집니다. 신선한 재료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며 식단을 구성한다는데요. 이들이 개구리 밥차에 동참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무슨 일 하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학교 가 아이들이잖아요. 뭘 하는 곳이냐라고 여쭤봤거든요. 대략 근데 이제 밥을 통해서 청소년 아이들의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걔네들의 어떤 삶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상담해주는 연결해주고 하는 거라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양만 많이 달라고. 왜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오는 수가 예측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컵라면으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좀 많이 미안하죠. 그래서 일단 양만 많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 근처를 지나던 아이들이 신기한 눈으로 다가오는데요. 어떻게 여기 지나가게 했어? 저희 그냥 놀다 가요. 놀다가 야, 잘 만났다, 야. 그래서 이제 밥도 먹고. 자기 이름을 얘기해 줄 때. 밥차에 나오는 애들은 사실은 자기 이름 대해서 얘기 잘 안 해주고요. 학교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이제 한 4-5번 밥차를 이용하면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해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구나. 이때 기회죠. 이럴 때 기회가 되어서 좀 더 한마디 더 물어보죠. 어떻게 살고 있니? 힘든 건 없니? 이런 것들. 이번에 신이 3주 정도 유지됐어요. 그래? 힘들지 않아? 운동하는데? 힘들긴 한데 힘들게 운동하는 게 재밌어요. 아침 운동도 7시 50분에다가 몇 시까지 하지? 8시 50분, 8시 50분, 40분 그렇게까지. 1시간 정도 하는구나. 힘들어도 버티고. 그게 중요해. 개구리밥차에 다녔던 한 여자 청소년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원주에서 이제 다른 도시로 갔는데, 근데 걔 어려움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를 도와줄 기관도 없고 어른들이 없었다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깝고, 원주에 있었으면 우리라도 이렇게 할 텐데 타 도시로 이제 이사를 가서. 정말 이런 일만은 생기지 않길 바랐는데요. 한 학생이 3년간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자살 위험군 학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왜 끝내 이 학생을 지킬 수 없었는지 안타까움만 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이들 얘기도 많이 듣고 있지만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자기 아픔들을. 그러니까는 그런 친구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명의 어른이라도 있었으면 사실은 자살의 확률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요? 좀 어른들이 뭔가 책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사실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은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개인의 비리들이 어느 정도 있는 청소년도 있지만 예방적 측면에서 접근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찾아 나서 따뜻한 밥 한 끼를 통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너희 탓이 아니야 라 말해주는 듯한 개구리 밥차.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고 모두가 잠든 후에야 돌아갑니다. 다음 날 아침, 저 멀리서 걸어오는 창렬 씨. 어디론가 들어가는데요. 바로 창렬 씨가 근무 중인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2005년도에 연고가 없던 원주로 내려오고 아동복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데요. 사실 원주는 저희 와이프 때문에 교육 공무원이어서 그래서 왔는데 뭐 전혀 저는 새로운 도시고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저희들이 학원에 안 보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집에만 오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왜 친구랑 놀아 했더니 친구들이 없대요. 다 학원 가 있대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초대 교육협동조합을 만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지금 지역 아동센터에 또 이제 근무하게 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도 센터장으로서 아동복지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가고 있다는데요.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어 더욱 든든하답니다. 부모 상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강사들 그리고 이제 교사 우리 실무자들 상담이라든지 다양한 복지 혜택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예. 넓은 건물이 있으면 뭐 이렇게 얼굴도 보기 힘들겠지만 조그만 공간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하여튼 싸우기도 하고 예, 같이 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셨어요? 네. 예, 맞습니다. 아동센터를 방문한 이들은 바로 사회복지 실습생들인데요. 교육과 실습을 위해 주마다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한 거 한번 발표 한번 해볼까요? 네, 내용은 짧지만 한번 발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습생 송명수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프로포절은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의 성취감 향상을 위한 방학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실습생들에게 이론뿐만 아니라 자신이 쌓은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면서 서로가 성장한다고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 내용이 좀 없어서 약간 아쉬워요. 제가 이 계율합차라든지 이렇게 운영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실패도 하고 이런 것들을 녹여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 형성, 상담, 사례 관리 이론도 배우지만 이것을 적용을 또 하게 해요. 배운 것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되는 것들 피드백 받고요. 하고 있습니다. 창렬 씨는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어른들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빚진 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지금 시대는 제가 청소년 시대보다 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이 아이들이 더 불행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어른의 책임으로 이렇게 만든 어른의 책임으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나이 먹는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날 저녁 명륜동의 문화공간을 찾은 가수 봉은영 씨. 같은 장소에서 봉사하는 창렬 씨의 이야기를 듣고 더 열심히 공연을 준비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봉사활동은 청소년 시절로 끝이 났어요. 저는 청소년 시절로 끝이 나가지고 사실 그 봉사를 한다는 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누군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건데 저는 그래서 너무 대단하게 여겨지거든요. 봉사라는 것은 대가보다는 사실 자기가 행복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죠. 아,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세요? 왜냐면 거기서 그게 뭔가 대가를 바라면 오래 못 가요. 근데 자기가 이 길이 행복한 삶의 하나의 모습이고 형태고 그리고 이 길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봉사를 오래 할 수 있어요. 되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어떻게 아직 세상은 살고 나간다 이런 느낌도 들고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유, 진짜로. 진짜 오늘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께서 여기서 밥차를 운영하시고 하시니까 별건 아니지만 작게 공연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씨가 준비한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좋아하는 곡인데 이렇게 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잘 들어주셨다고 하셔가지고 이 첫 번째 곡이랑 두 번째 곡은 선생님께서 이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늘 들어주시고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신다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잘 어울리는 곡 같아가지고 좀 제가 불러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을 위해서 어떤 분께서 편지랑 같이 신청곡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편지 들려드리고 바로 노래까지 들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 아빠, 아픈 손가락 둘째 딸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주며 누구보다도 노력한 아빠를 알기 때문에 아빠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눌 때 최선을 다할 것이란 걸 알고 있어요. 가끔 아빠가 몸살이 나거나 얼굴에 지친 기색이 가득할 때면 속상해서 툴툴거리기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 아빠의 마음과 의지를 존중하고 있어요. 하지만 건강관리는 필수라는 거 아시죠?
아프면 병원도 가고 좀 쉬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서로 일이 바빠 얼굴 볼 시간이 많지 않지만 어릴 때나 지금이나 아빠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 둘째 딸 예인올림. 어떻게 그리셨어요? 좋네요. 아, 고맙기도 하고. 그 아빠의 마음을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는 자체를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네, 따님께서 신청해주신 곡도 같이 들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나에게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항상 초심이죠. 예, 초심이죠. 초심을 잃지 말자. 여기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지 누구를 위한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도 이제 졸업한 아이들이 졸업하든 나이가 먹었든 친구들 계속 전화 오는 이유가 그래서 이제 계속 전화를 해오는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재밌었다, 고맙다, 선생님들 뭐 하면서 전화 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초심을 지금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반짝이던 너의 예쁜 눈망울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창렬 씨가 만들어가는 따뜻한 온기가 온 세상에 닿기를 바라봅니다. 보통의 존재,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의 일상을 한 편의 영화로, 당신의 공간이 하나뿐인 공연장으로. 보통의 존재 참여는 원조 MBC 홈페이지 보통의 존재 참여 신청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삶이란 영화의 주인공인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